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이알치 진행하는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.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 같이 다뤄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 준비해온 이 기사는요. 최근에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다시 뛰는 일본 경제, 회사는 제발 와달라, 대학생은 취직 당연하지 않냐. 그래서 10년 전과 상전 벽해하다 이런 기사가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요. 보통 이 기사를 보면 대학교 뭐 4학년도 안 된 친구들이 뭐 취업이 내정돼서 대학을 다닌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완전 고용 시대니까 와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다 되는구나 정말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자가 모자라서 이 친구들이 미리 내정하는 거는 아니고요. 이게 원래 좀 문화예요.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그 경제단체 연합회하고 기업들하고 약간의 신사협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취업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학교를 안 갔거든요. 그런데 이런 약간 신사협정이 있어가지고 졸업 후에 기업을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일본에서는 커리어 수트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면 저 친구 지금 이 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좀 이 대기업이라고 하죠. 이런 곳들은 채용을 먼저 시작해요. 그래서 보통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이 시기에 보통 취업 공고를 내서 미리 뽑습니다. 그래서 졸업을 함과 동시에 기업에 들어오는 거고요. 이런 대기업들이 끝나면 이제 뭐 지역 기업, 중견기업, 외국계 기업 여기까지 좀 이제 계속 취업 활동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 보통 그 채용 대행 업체 뭐 이쪽으로 넘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고 보통 일본 같은 경우 졸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취업을 하는 부분 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취업이 너무 잘 돼서 이제 내정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정되는 기업의 수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우리는 보통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좀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엔트리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큰 종이에 손으로 써요. 그리고 그 종이 같은 경우도 받으려면 회사에서 여는 이런 채용 설명에 가서 그거를 또 받아와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우리랑 좀 다른데 어쨌든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상당히 이 기업에서는 일하려고 좀 뽑을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 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기사를 좀 다시 반대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는 좀 최악의 취업 한파다. 청년 실업률 9.9% 이런 내용이 서울신문에서 나왔는데요. 2000년 이후에 가장 높다. 그래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2.7%다. 그리고 뭐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하면서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보통 우리 이거를 보고 나면 야 그래도 뭐 10명 중 1명 취업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선 여러분들 뭐 고용률이라던가 다른 지표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 또는 선배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른데 보통 한 전공에 우리가 한 40명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. 한 40명 정도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말 거기 들어갔어? 우와! 하는 회사를 붙은 사람이 한 4, 5명 정도 수준이에요. 그리고 거기 이렇게 우리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취업하는 친구들이 뭐 한 8, 9명 정도. 그리고 야, 걔 취업은 했니? 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대학생들이 목표로 하지 않았던 기업이라고 할까요? 표현하자면 이렇게 좀 보통 취업하는 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보통 대학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을 보면 50%대 뭐 60%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걸 놓고 보면 보통 지금 한 10명 있으면 이 중에 한 4명 정도는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못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통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. 근데 이런 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. 이게 항상 어렵다라는 얘기는요. 사실 매년 반복되어 오는 기사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. 매일경제 제가 한번 IMF 때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대학생들 뭐 이제 우리 신입생이 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가 대학에 들어오는 시대가 왔죠. 이 친구들이 훨씬 더 태어나기 전이죠. 98년 7월에 한번 기사를 좀 봤어요. 이때도 78년 이래 최고. 그러니까 매년 기사가 나올 때는요 항상 최고래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래프 보면 매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계속 경신했겠죠. 그러니까 한 6년 7년째
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. 근데 우리 IMF의 그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던 시절인데 보통 이때 취업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이 어렵다 이런 거보다 이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래서 뭐 면접까지 다 하고 이제 합격해놨는데 통보가 오는 거예요. 입사가 늦어질 것 같다. 뭐 두 달, 세 달 뭐 이렇게 밀리다가 나중에는 위로금을 줄 테니 그냥 취업을 없던 걸로 하자. 뭐 이러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웠다고 막 전국이 난리였는데 지금 2018년 1월에 우리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또 안 그래요. 그러니까 되게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너무 다 힘드니까 그냥 다들 에이 어려우니까 그냥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런데 좀 이렇게 어려운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본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조금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근데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를 좀 보니까요. 같은 기사에서 그 연결돼서 받아 쓴 기사인데 좀 더 보니까 보통 우리가 2022년부터 정반대로 오히려 빠르게 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보통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제 취업이 좀 잘 될 것 같은 뭐 이제는 좀 기업들이 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할 것 같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뉴시스랑 KBS 기사를 좀 더 봤거든요.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은요.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제일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대학생 아닌 사람 없잖아요.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. 근데 캐나다가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뭐 SKY 뭐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 이런 개념은 없어요. 뭐 토론토 대학이나 뭐 맥길 대학 이런 데 유명하다고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이 뭐가 유명하다. 그래서 그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유명한 게 있지 대학 순위를 따로 이렇게 매겨 놓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서열 순으로 매겨 놓는데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거든요. 근데 보통 과거에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어떤 간판이 취업을 꽤 보장해주는 뭐 이런 서로 상호 이렇게 서로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없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 상당히 높아요. 이 얘기는요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2년에서 26년. 너무 먼 얘기죠. 예. 우리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다 아마 뭐 주임급 사원, 대리급 사원 뭐 이렇게 볼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때 고학력자가 오히려 증가한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. 이 얘기는요. 인구 줄어들어도요. 고학력자는 있어요, 계속. 그리고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 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괜찮은 회사에 대한 그 부분은요 오히려 경쟁자가 늘어요. 더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들이나 뭐 힘들지 않았냐 이런 기사들 좀 보면은요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한번 여러분들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매년 이제 매경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2018년 좀 주목받을 기업 20곳을 좀 선정을 해서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. 여기 보면 아주 괜찮은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. 당연히 부동의 삼성전자죠. 예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.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현대 계열이죠. 모비스가 이제 좀 올라왔네요. 그 다음에 뭐 역시 SK 그리고 뭐 KB금융, LG 뭐 다 우리가 괜찮게 알고 있는 회사들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사실 여기 뭐 OCI 같은 회사도 반도체 회사거든요. 2017년에는 빠져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계속 아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, 이 부분 때문에 좀 올라온 걸로 저는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원체 유명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진에어도 올라와 있어요. 전에 이제 뭐 2017년에는 제주항공도 있는데 보통 이 저가 항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가 항공이 우리 보통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노선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취향지를 늘리면서 양적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통 여행 많이 가잖아요. 실제로 되게 보면은요. 그래서 여기 좀 이런 특이한 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
여기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기업마다 조금 뭐 선호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를 지원을 해요. 뭐 그룹 공채를 지원하는데 롯데 그러면 회사 정말 많잖아요. 예, 그 중에 어디 지원하실 거예요? 예, 근데 여기 롯데 쇼핑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 여러 계열사 중에서 좀 더 괜찮겠죠.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, 호텔 신라,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지원할 때 한 군데 지원할 수 있잖아요. 이럴 때 보면은 뭐 한번 이런 쪽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게요. 보통 이 취업 프로그램을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 기업 분석을 많이 시켜요. 이 보통 강사분들이나 이런 그 학교에서 좀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, 어떤 특정 기업을 기업 분석을 해서 서로 뭐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, 학생들 만족도가 일단 높죠. 기업 분석하면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, 또 여러 명이서 그룹으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, 놓쳤던 것 이런 것까지 다 얻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,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볼게.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기업 분석할 필요 없죠.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, 삼성전자 그럼 안 쓸 거예요? 써요. 자 LG전자 쓰죠. 당연히 쓰죠. 기업 분석 왜 해요? 그러니까 LG전자 뭐 휴대폰 안 팔려요 어쩌고 그래도요. 쓰라고 하면 다 또 써요 사람들이. 여러분들 잘 알아둘 거는, 기업 분석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, 또는 꽤 알려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없는 회사, 이런 데를 사실 기업 분석을 해갖고 내가 쓸지 말지 조금 고민되는 회사를 기업 분석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. 그래서 뭐 대기업 몇 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연습해보는 건 좋은데,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기업들까지 특별히 뭐 기업 분석하는 데까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요, 이 회사들은 이제 채용, 내가 이 지원서를 쓰고 나중에 면접에 갈 때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는 정도 수준에서의 스터디 정도는 필요하다.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 이제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대학 내 취업사무소 돌연 축소, 학생들 어디 가서 상담받나? 뭐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어떤 대학을 가면요, 뭐 무슨 센터, 무슨 상담소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해요. 그러니까 문자를 주거나 프로그램 참여하면은 서로 이 그 가야 되는 데가 다른 거예요. 막 이런 경우 좀 있을 수 있고요.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가서 상담을 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. 여기 계신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분밖에 없다.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막 울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데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들인데, 이런 분들도 사실 직업이 좀 안정이 돼야 학생들도 계속 만나면서 이 정보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럴 텐데, 이렇지 못하게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놔두는 거예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여러분들 상담해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할까요? 그렇지 못하거든요. 보통 이런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라던가 취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사실 학교 전체적인 여러 부서들 무지 많잖아요. 그 중에서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대학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? 취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고, 또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많은 혼란을 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확실히 돼야 될 필요가 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있네요. 조선에듀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. 학원 다니면 채용 보장합니다. 예, 취업 준비생 2번 올리는 취업 컨설팅 학원. 예, 저도 2009년부터 2016년 초까지 저도 이런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기사 제 눈에 들어와서 좀 잘 봤는데요.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승무원 학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. 여러분들 승무원 학원에서 몇 명 합격했다 이거 다 모아두고요. 취업 컨설팅 학원에서 우리 대기업 어디 보냈다 이거 모아두면은요, 그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보다 몇 배 더 많아요. 그런데 여기 승무원 학원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이제 채용 대응을 한다, 추천 채용을 한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거는요, 승무원 학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멀쩡히 다니다가 상담 받으러 갔다, 또는 친구가 승무원 학원 갔다가 꼬심 당해갖고 이렇게 회사 간두고 승무원 학원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항공 뭐 운항과를 졸업해서 아예 이걸 전공으로 선택한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데 항공사에서 이런 그
이 객실 승무원을 뽑을 때 학원에서 배운 거 이거 위주로 뽑지 않아요. 예. 거기서 배웠다고 그게 꼭 채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단 영어, 외국어, 그리고 영어나 외국어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역시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뭐 흔히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더라.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요. 검색하는 것도 광고예요. 다 결론적으로는. 그래서 이런 거 특별히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잘 물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좀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고자 하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은 결국 정규직이잖아요. 정규 승무원을 뽑는 경우라면요. 제가 항공사라도 학원에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개 채용으로 뽑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취업학원, 기업별 평가 요소를 제공하고 대기업 인사팀 공개된 것 전혀 없다. 당연하죠. 여러분들 인사 쪽 담당자들을 만나면요. 뭐 한 부장님? 뭐 이 정도 뵈면요. 실무에서 이미 손 떼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세요.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도 인사팀에 있지만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,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,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딱 선택된 기준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딱 알고 내가 정확하게 한다. 이렇게 알 수 있지는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또 인사팀에 총무가 같이 있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보통 기업에서는 그냥 주먹구구로 안 해요. 일정한 기준 매뉴얼을 가지고 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요. 결국은 면접관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 가도요. 면접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. 그리고 면접관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대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이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답을 뻔하지 않게 하는 게 어렵듯이 이 회사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도 내가 취업하는 거하고는 사실 큰 그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 여기 학원식 답변 불이익 줄 것이다. 기업들도 다 알아요. 그래서 보통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게 토론 면접인데 여러분들 토론 면접하면 어떻게 배우죠? 뭐 이 싸우지 마라, 경청해라, 배려해라.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저는 이 공기업에 NCS 기반 채용하는데 면접관으로 제가 가서 토론 면접에 평가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. 가면요 너무 배려한답시고 말도 안 해요. 여러분들 면접관은요 말을 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이 사람의 성향을 보고 말을 해야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냥 필요한 말만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웃음 지으면서 아주 되게 이렇게 자기 매너 있다라는 걸 되게 상당히 어필해요. 점수 못 줘요 이런 친구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알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런 취업 학원도 정말 많은데 어 뭐 보통 30대 후반,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뭐 면접관 출신이다, 인사 다 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. 결정권자가 되려면 팀장급 이상해야 되는데 팀장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한 2016년부터 이제 뭐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하니까 이제 면접관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불러주니까 저도 갔는데 그분들 보통 입사했 뭐 자기 일했을 때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무슨 면접관을 했겠어요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제 이게 진짜 오늘 마지막 제가 준비한 건데요. OBS 뉴스에서 취업 해도 고민 못해도 고단, 고단이네요.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고용 한파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취업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.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. 취업은 내가 하는 거지 학교에 어떤 그 숫자를 좋게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런 뭐 제안이 들어오면요, 뭐 과감하게 아닙니다. 제 취업하겠습니다. 그냥 뭐 기다려 주세요. 도와줄 게 아니라면 뭐 가만히 계세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입사해서도 고단하다. 군대식 신입사원 연수가 논란이 된다.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연수를 받는 부분이고, 그리고 현업에 다들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근데 뭐 100km 행군을 시키고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. 어떤 그 식품 기업은요, 저기 해병대 캠프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.
예.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뭐 물건 막 말도 안 되는 거 주고 뭐 팔아왔는데 팔아온 가격을 가지고 뭐 순위를 매기고 이제 이런 건 안 해요.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이런 신입사원 프로그램부터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기사가 났으니까 아마 일부 좀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한 8개 정도의 뉴스를 좀 다뤘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해서 이 정도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력 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